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 클레어 키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23년 4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맡겨진 소녀로 국내 독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맡겨진 소녀 이후 11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같은 해 오엘상 소설 부분 수상을 하였고 최근 영화 오펜하이머로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던 킬리언 머피가 직접 주연으로 출연하며 제작까지 맡아 영화화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글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에 수여하는 오엘상을 수상한 이 책에는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소설 초반 수녀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아일랜드 독자들은 이미 숨겨진 불길함을 알아차렸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막달레나 세탁소는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 협조하에 있었던 시설로 죄 없는 소녀들과 여자들이 그곳에 감금된 채 폭행과 성폭력, 정서적 학대 속에서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키건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정교한 문체로 한 인간의 도덕적 동요와 내적 갈등, 실존적 고민을 치밀하게 담아내 아름답고도 간결한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책은 천천히 2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핏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위는 이렇게 고요한데 왜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펄롱은 검게 반짝이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강 표면에 불 켜진 마을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사되었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훨씬 좋아 보이는 게 참 많았다. 펄롱은 마을의 모습과 물에 비친 그림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서 아데스테 피델레스를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옆 건물인 세인트 머거릿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일 것 같았다. 하지만 다들 집에 가지 않았으려나?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그 직업학교 학생들인 모양이었다. 아니면 수녀들이 아침 미사 전에 연습하는 건가? 폴롱은 잠시 서서 노래를 들으며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굴뚝에서 연기가 솟았고 하늘에서는 작은 별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가장 밝은 별이 순간 칠판이 분필선 같은 자취를 남기며 떨어져 사라졌다. 또 다른 별은 다 타버린 것처럼 서서히 희미해졌다. 펄롱이 트럭 뒤쪽 판을 내리고 석탄광 문을 열러 갔더니 빗장에 성애가 단단히 끼어 있었다. 자기는 마냥 문간에서 기다려야 하는 신세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면서 그 많은 시간을 이 집 저 집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보냈으니 억지로 빗장을 당겨 연 순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몸을 누일 변변한 자리가 없는 개가 석탄광에 숨어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다. 아니 잘 보이지 않아서 펄롱은 트럭으로 가서 손전등을 가져왔다. 창고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는데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펄롱은 그 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룻밤 이상 거기 머물렀음을 알았다. 세상에, 펄롱이 말했다. 펄롱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은 외투를 벗어주는 것 뿐이었다.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려고 다가갔더니 아이가 몸을 움츠렸다. 다치게 하려는 거 아냐? 펄롱이 달랬다. 석탄 배달하러 왔어, 아가. 눈치 없게도 펄롱은 아이가 만들어 놓은 배설물에 다시 불빛을 비췄다. 딱 해라, 펄롱이 말했다. 얼른 나가자. 겨우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데다가 머리가 엉망으로 깎여 있는 걸 보고는 펄롱의 평범한 내면 한편에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나한테 기대. 펄롱이 말했다. 아이는 펄롱이 가까이 오는 걸 꺼리는 것 같았으나 어찌어찌 아이를 데리고 트럭까지 왔다. 아이는 따뜻한 자동차 보닛에 기대어 불 켜진 마을과 강을 내려다보고 다음에는 펄롱이 그랬던 것처럼 멀리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제 밖에 나왔네요. 한참 후에 아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펄롱은 아이 어깨에 걸친 외투를 조금 더 당겨 여며주었다. 이제 아이는 손길을 겁내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새벽이야. 펄롱이 말했다. 곧 밝아질 거야. 저건 배로강이에요? 펄롱이 말했다. 연어도 있고 급류도 흐르는 곳이지. 한순간 펄롱은 이 애가 거의가 덤비던 날 예배당에서 봤던 그 아이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였다. 손전등을 아이 발에 비췄더니 석탄이 새카맣게 낀 긴 발톱이 눈에 들어와서 얼른 불을 껐다. 어쩌다 저기 있게 된 거야?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펄롱은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 느낄 수 있었고 뭔가 마음을 달래줄 만한 말을 찾으려고 머릿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얼어붙은 잎사귀 몇 장이 자갈밭 위로 굴러간 다음 펄롱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현관문으로 데리고 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펄롱은 늘 그렇듯 그냥 꾸역꾸역 할 일을 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걸 듣고는 움찔했다. 곧 문이 열리고 젊은 수녀가 밖을 내다봤다. 아! 수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옆에 서 있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구멍이라도 뚫으려는 듯 문을 빤히 보고 있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펄롱이 말했다. 아이가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펄롱은 또 할 말을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추운 현관 계단 위에서 기다렸다. 펄롱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사제관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데려갈까 고민했지만 아이는 너무나 작고 말이 없었고 또다시 펄롱의 평범한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펄롱은 다시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내 아기 어떤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배고플 텐데 누가 젖을 주죠? 아기가 있어? 14주 됐어요. 아기를 데려가 버렸는데 만약 여기 있다면 다시 젖을 먹이게 해줄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펄롱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수녀 원장이 문을 활짝 열었다. 수녀 원장은 키가 큰 여성이었는데 예배당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었다. 펄롱씨, 수녀 원장이 웃으며 말했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시간을 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원장님, 펄롱이 인사를 했다. 네, 일찍 왔습니다. 이 꼴을 보시게 해서 유감입니다. 수녀 원장이 말하고는 아이를 돌아보았다. 대체 어디 있었니? 수녀 원장이 말투를 바꾸었다. 네가 침대에 없는 걸 이제야 알았다. 경찰을 부르려던 참이야. 여기 석탄광에 밤새 갇혀 있었어요. 펄롱이 말했다. 어쩌다 거기 들어갔는지 몰라도요. 불쌍한 것. 어서 들어와서 위층으로 가서 뜨거운 물로 목욕해. 얼어 죽겠다. 이 가엾은 애는 가끔 앞뒤 분간을 못해요. 어떻게 돌봐야 할지 난감하죠. 여자아이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서서 몸을 덜덜 떨었다. 들어오세요. 수녀 원장이 펄롱에게 말했다. 차를 끓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펄롱은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들어오세요. 수녀 원장이 말했다. 거절은 용납 안 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럼 들어와서 급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고 오늘 미사가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니. 펄롱은 모자를 벗고 시키는 대로 수녀 원장을 따라 들어갔다. 아이를 부축해 현관을 통과해 뒤쪽 부엌으로 가는데 여자아이 둘이 순무껍질을 벗기고 머리통 같은 양배추를 씻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었던 젊은 수녀가 거대한 검은색 레인지 앞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고 주전자에서 물이 끓었다. 부엌 전체와 안에 있는 물건들 전부 얼룩 한 점 없이 반짝반짝 빛났다. 펄롱은 지나가면서 벽에 걸린 냄비에 자기 모습이 언뜻 비치는 것을 보았다. 수녀 원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타일이 깔린 복도를 따라 계속 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님, 저희 때문에 바닥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수녀 원장이 말했다. 더러움이 있는 곳에 복이 있다는 말도 있죠. 수녀 원장이 펄롱과 여자아이를 데려간 곳은 넓고 근사한 방이었고 주철 벽난로에 갓 피운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눈처럼 흰 천으로 덮인 긴 테이블 주위에 의자가 있고 마호가니 장식장,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거기 불가에 앉아 몸 좀 녹이겠어요? 수녀 원장이 펄롱에게 외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이 애를 챙기고 차를 준비시킬게요. 수녀 원장이 방에서 나가며 문을 닫자마자 바로 젊은 수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젊은 수녀는 손을 떨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손님이 오겠네요. 펄롱이 말했다. 다른 손님이 또 있어요? 수녀가 깜짝 놀랐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펄롱이 설명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손님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수녀가 말하고는 펄롱을 쳐다보았다. 이어 수녀는 컵과 컵받침을 꺼내는 등 할 일을 했으나 케이크통 뚜껑을 연다고 끙끙댔다. 마침내 뚜껑을 열고 푸르트 케이크 조각을 꺼내 신속하게 칼로 썰었다. 수녀 원장이 돌아와 천천히 불가로 가더니 부젓가락으로 어린 불을 수석이고
불붙은 토탄을 능숙하게 모으고는 석탄통에서 펄롱각의 최고급 석탄을 꺼내 주위에 두른 다음에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래, 집에는 다들 무탈하고요, 빌리? 수녀원장이 물었다. 수녀원장의 눈은 파란색도 회색도 아니고 그 중간쯤이었다. 저희는 다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딸들은요? 어떻게 지내요? 둘은 여기에서 음악 수업을 받으면서 꽤 진척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도 다른 딸 둘이 다니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합창단에도 아이가 하나 있더군요. 거기서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잘 지냅니다. 다들 곧 때가 되면 여기 학교로 들어오겠죠? 신께서 원하신다면? 신께서 원하신다면요. 다만 요즘 애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애들이 다 갈 곳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겠죠? 딸이 5인가요? 6인가요? 5입니다, 원장님. 그때 수녀 원장이 일어나 차 주전자 뚜껑을 열고 찻잎을 저었다. 그렇긴 해도 섭섭하겠죠? 수녀 원장은 펄롱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섭섭하다고요? 펄롱이 물었다. 어떤 게요?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거요. 수녀 원장이 심각하게 말했지만 펄롱은 그런 말을 오래전부터 늘 들어와서 익숙했다. 펄롱은 몸을 살짝 뻗으며 신발 끝을 반들거리는 노스의 벽난로 팬더에 댔다. 저는 제 어머니 이름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랬나요? 딸이라고 섭섭할 이유가 있나요? 펄롱은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도 딸이었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도 또 원장님 식구, 제 식구들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펄롱은 수녀 원장이 기분이 상했다기보다는 접근법을 바꾸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석탄광에 있었던 여자아이가 블라우스, 카디건, 주름치마를 입고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젖었고 엉망으로 빗겨 있었다. 빨리 왔네? 펄롱이 반쯤 몸을 일으켰다. 좀 낫니? 여기 앉아라. 수녀 원장이 아이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차하고 케이크 먹으면서 몸을 데워. 수녀 원장이 기꺼운 듯 차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르고 우유와 설탕 그릇을 아이의 손에 닿는 곳으로 밀어주었다. 아이는 식탁에 어색하게 앉아서 케이크에서 과일 조각을 골라낸 다음 케이크를 뜨거운 차와 함께 삼켰지만 컵을 잘 다루기 힘든 듯 컵받침 위에 겨우 올려놓았다. 수녀 원장은 한동안 한가롭게 뉴스나 다른 사소한 이야기를 떠들다가 아이를 쳐다보았다. 이제 왜 석탄광에 들어가는지 말해주겠니? 수녀 원장이 말했다. 그냥 말하면 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아이는 의자에 얼어붙었다. 누가 널 가뒀지? 아이의 겁에 질린 시선이 사방으로 돌아가다가 잠시 펄롱과 마주친 다음 식탁과 접시 위 빵 부스러기로 떨어졌다. 걔들이 절 숨겼어요, 원장님. 어떻게? 그냥 놀고 있었어요. 놀아? 무슨 놀이인지 말해주겠니? 그냥 놀이요, 원장님. 숨바꼭질이겠지. 네 나이에 숨바꼭질이라니. 놀이가 끝난 다음에 널 꺼내줄 생각은 안 했다니? 아이는 눈을 돌려 섬뜩한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왜 우는 거야? 그냥 실수잖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네, 원장님. 그게 뭐였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무서웠던 게지. 이제 아침 먹고 한 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수녀 원장은 내내 방 안에 동상처럼 서 있던 젊은 수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애한테 뭐 좀 만들어줄래? 부엌에 데려가서 양껏 먹게 해. 그리고 오늘은 푹 쉬게 하고. 펄롱은 젊은 수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수녀 원장이 자기가 일어서길 바란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는 여기를 뜨고 싶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기에서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벌써 밖이 점점 환해지고 있었다. 곧 첫 번째 비사종이 울릴 터였다. 펄롱은 새로 생긴 기묘한 힘에 용기를 얻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자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펄롱은 자기 앞에 앉은 여자의 옷차림을 보았다. 다림질이 잘 된 의상, 윤나게 닦인 구두. 어느새 크리스마스네요. 펄롱이 한가하게 말했다. 그러게요. 수녀 원장은 정말 침착했다. 그건 인정해야 했다. 오늘 눈 온다는 소식 들으셨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배달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한창 바빴습니다. 펄롱이 말했다. 그래서 불만이란 건 아니고요. 차 다 드셨나요? 아니면 한 잔 더 따라 드릴까요? 우리가 다 마셔버리는 게 낫겠네요. 펄롱은 고집스레 잔을 앞으로 내밀었다. 차를 따르는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펄롱씨 선원들이 이번 주에 시내에 왔었나요? 제 선원은 아니지만요. 저 부두에 화물이 들어왔었지요. 네. 외국인들을 들이는 게 신경 쓰이지 않나 보네요. 누구나 어딘가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펄롱이 말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주님을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수녀 원장은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주머니 깊이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다.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건 크리스마스니까. 펄롱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을 내밀었다. 수녀 원장이 펄롱을 부엌까지 안내했다. 부엌에서는 젊은 수녀가 프라이팬 앞에 서서 블랙푸딩 2조각 옆에 오리알을 깨서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다. 석탄광에 있던 여자아이는 멍하게 식탁에 앉아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다. 펄롱은 수녀 원장이 자기가 그냥 가길 바랐다는 걸 알았지만 걸음을 멈추고 여자아이 옆에 섰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니? 펄롱이 말했다. 말만 하렴. 아이는 창문을 쳐다보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친절을 마주했을 때 그러듯이. 이름이 뭔지 알려줄래? 아이는 다시 수녀를 흘끗 보았다. 여기에서는 엔다라고 불러요. 엔다? 그건 남자 이름 아니니?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원래 이름이 뭐야? 펄롱이 말투를 누그려 물었다. 세라 레드먼드요. 세라, 우리 어머니 이름하고 같구나. 어디에서 왔니? 저희 집은 저기 클로너걸 너머에 있어요. 클로너걸이라면 킬다벤에서도 더 가야 하잖아. 펄롱이 말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레인지 앞에 있는 수녀가 헛기침을 하며 프라이팬을 거칠게 흔들었고 펄롱은 그게 아이에게 더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낸 신호임을 알아들었다. 그래, 지금 놀란 상태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아무튼 내 이름은 빌 펄롱이고 저기 부두 근처 석탄 야적장에서 일해.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나를 불러. 일요일만 빼고 늘 거기 있으니까. 젊은 수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리알과 블랙푸딩을 접시에 담고 큰 통에서 마가린을 퍼서 토스트에 발랐다. 펄롱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현관 계단에 서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 클레어 키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23년 4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맡겨진 소녀로 국내 독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맡겨진 소녀 이후 11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같은 해 오엘상 소설 부분 수상을 하였고 최근 영화 오펜하이머로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던 킬리언 머피가 직접 주연으로 출연하며 제작까지 맡아 영화화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글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에 수여하는 오엘상을 수상한 이 책에는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소설 초반 수녀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아일랜드 독자들은 이미 숨겨진 불길함을 알아차렸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막달레나 세탁소는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 협조하에 있었던 시설로 죄 없는 소녀들과 여자들이 그곳에 감금된 채 폭행과 성폭력, 정서적 학대 속에서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키건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정교한 문체로 한 인간의 도덕적 동요와 내적 갈등, 실존적 고민을 치밀하게 담아내 아름답고도 간결한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책은 천천히 2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핏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위는 이렇게 고요한데 왜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펄롱은 검게 반짝이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강 표면에 불 켜진 마을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사되었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훨씬 좋아 보이는 게 참 많았다. 펄롱은 마을의 모습과 불에 비친 그림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서 아데스테 피델레스를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옆 건물인 세인트 마거릿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일 것 같았다. 하지만 다들 집에 가지 않았으려나?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그 직업학교 학생들인 모양이었다. 아니면 수녀들이 아침 미사 전에 연습하는 건가? 폴롱은 잠시 서서 노래를 들으며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굴뚝에서 연기가 솟았고 하늘에서는 작은 별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가장 밝은 별이
순간 칠판이 분필선 같은 자취를 남기며 떨어져 사라졌다. 또 다른 별은 다 타버린 것처럼 서서히 희미해졌다. 펄롱이 트럭 뒤쪽 판을 내리고 석탄광 문을 열러 갔더니 빗장에 성애가 단단히 끼어 있었다. 자기는 마냥 문간에서 기다려야 하는 신세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면서 그 많은 시간을 이 집 저 집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보냈으니 억지로 빗장을 당겨 연 순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몸을 누일 변변한 자리가 없는 개가 석탄광에 숨어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다. 아니 잘 보이지 않아서 펄롱은 트럭으로 가서 손전등을 가져왔다. 창고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는데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펄롱은 그 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룻밤 이상 거기 머물렀음을 알았다. 세상에, 펄롱이 말했다. 펄롱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은 외투를 벗어주는 것 뿐이었다.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려고 다가갔더니 아이가 몸을 움츠렸다. 다치게 하려는 거 아냐? 펄롱이 달랬다. 석탄 배달하러 왔어, 아가. 눈치 없게도 펄롱은 아이가 만들어 놓은 배설물에 다시 불빛을 비췄다. 딱 해라. 펄롱이 말했다. 얼른 나가자. 겨우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데다가 머리가 엉망으로 깎여 있는 걸 보고는 펄롱의 평범한 내면 한편에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나한테 기대. 펄롱이 말했다. 아이는 펄롱이 가까이 오는 걸 꺼리는 것 같았으나 어찌어찌 아이를 데리고 트럭까지 왔다. 아이는 따뜻한 자동차 보닛에 기대어 불 켜진 마을과 강을 내려다보고 다음에는 펄롱이 그랬던 것처럼 멀리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제 밖에 나왔네요. 한참 후에 아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펄롱은 아이 어깨에 걸친 외투를 조금 더 당겨 여며주었다. 이제 아이는 손길을 겁내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새벽이야. 펄롱이 말했다. 곧 밝아질 거야. 저건 배로강이에요? 펄롱이 말했다. 연어도 있고 급류도 흐르는 곳이지. 한순간 펄롱은 이 애가 거의가 덤비던 날 예배당에서 봤던 그 아이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였다. 손전등을 아이 발에 비췄더니 석탄이 새카맣게 낀 긴 발톱이 눈에 들어와서 얼른 불을 껐다. 어쩌다 저기 있게 된 거야?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펄롱은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 느낄 수 있었고 뭔가 마음을 달래줄 만한 말을 찾으려고 머릿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얼어붙은 잎사귀 몇 장이 자갈밭 위로 굴러간 다음 펄롱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현관문으로 데리고 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펄롱은 늘 그렇듯 그냥 꾸역꾸역 할 일을 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걸 듣고는 움찔했다. 곧 문이 열리고 젊은 수녀가 밖을 내다봤다. 아! 수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옆에 서 있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구멍이라도 뚫으려는 듯 문을 빤히 보고 있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펄롱이 말했다.
아이가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폴롱은 또 할 말을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추운 현관계단 위에서 기다렸다. 폴롱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사제관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데려갈까 고민했지만 아이는 너무나 작고 말이 없었고 또다시 펄롱의 평범한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펄롱은 다시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내 아기 어떤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배고플 텐데 누가 젖을 주죠? 아기가 있어? 14주 됐어요. 아기를 데려가 버렸는데 만약 여기 있다면 다시 젖을 먹이게 해줄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펄롱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수녀 원장이 문을 활짝 열었다. 수녀 원장은 키가 큰 여성이었는데 예배당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었다. 펄롱 씨, 수녀 원장이 웃으며 말했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시간을 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원장님, 펄롱이 인사를 했다. 네, 일찍 왔습니다. 이 꼴을 보시게 해서 유감입니다. 수녀 원장이 말하고는 아이를 돌아보았다. 대체 어디 있었니? 수녀 원장이 말투를 바꾸었다. 네가 침대 없는 걸 이제야 알았다. 경찰을 부르려던 참이야. 여기 석탄광에 밤새 갇혀 있었어요. 펄롱이 말했다. 어쩌다 거기 들어가는지 몰라도요. 불쌍한 것. 어서 들어와서 위층으로 가서 뜨거운 물로 목욕해. 얼어 죽겠다. 이 가엾은 애는 가끔 앞뒤 분간을 못해요. 어떻게 돌봐야 할지 난감하죠. 여자아이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서서 몸을 덜덜 떨었다. 들어오세요. 수녀 원장이 펄롱에게 말했다. 차를 끓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펄롱은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들어오세요. 수녀 원장이 말했다. 거절은 용납 안 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럼 들어와서 급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고 오늘 미사가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니. 폴롱은 모자를 벗고 시키는 대로 수녀 원장을 따라 들어갔다. 아이를 부축해 현관을 통과해 뒤쪽 부엌으로 가는데 여자아이 둘이 순무 껍질을 벗기고 머리통 같은 양배추를 씻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었던 젊은 수녀가 거대한 검은색 레인지 앞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고 주전자에서 물이 끓었다. 부엌 전체와 안에 있는 물건들 전부 얼룩 한 점 없이 반짝반짝 빛났다. 펄롱은 지나가면서 벽에 걸린 냄비에 자기 모습이 언뜻 비치는 것을 보았다. 수녀 원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타일이 깔린 복도를 따라 계속 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님, 저희 때문에 바닥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수녀 원장이 말했다. 더러움이 있는 곳에 복이 있다는 말도 있죠. 수녀 원장이 펄롱과 여자아이를 데려간 곳은 넓고 근사한 방이었고 주철 벽난로에 갓 피운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눈처럼 흰 천으로 덮인 긴 테이블 주위에 의자가 있고 마호가니 장식장,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거기 불가에 앉아 몸 좀 녹이겠어요? 수녀 원장이 펄롱에게 외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이 애를 챙기고 차를 준비시킬게요. 수녀 원장이 방에서 나가며 문을 닫자마자 바로 젊은 수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젊은 수녀는 손을 떨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손님이 오겠네요. 펄롱이 말했다. 다른 손님이 또 있어요? 수녀가 깜짝 놀랐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펄롱이 설명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손님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수녀가 말하고는 펄롱을 쳐다보았다. 이어 수녀는 컵과 컵받침을 꺼내는 등 할 일을 했으나 케이크통 뚜껑을 연다고 끙끙댔다. 마침내 뚜껑을 열고 푸르트 케이크 조각을 꺼내 신속하게 칼로 썰었다. 수녀 원장이 돌아와 천천히 불가로 가더니 부젓가락으로 어린 불을 수석이고 불붙은 토탄을 능숙하게 모으고는 석탄통에서 펄롱 가게 최고급 석탄을 꺼내 주위에 두른 다음에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래, 집에는 다들 무탈하고요, 빌리? 수녀 원장이 물었다. 수녀 원장의 눈은 파란색도 회색도 아니고 그 중간쯤이었다. 저희는 다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딸들은요? 어떻게 지내요? 둘은 여기에서 음악 수업을 받으면서 꽤 진척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도 다른 딸 둘이 다니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합창단에도 아이가 하나 있더군요. 거기서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잘 지냅니다. 다들 곧 때가 되면 여기 학교로 들어오겠죠? 신께서 원하신다면? 신께서 원하신다면요. 다만 요즘 애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애들이 다 갈 곳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겠죠? 딸이 5인가요? 6인가요? 5입니다, 원장님. 그때 수녀 원장이 일어나 차 주전자 뚜껑을 열고 찻잎을 저었다. 그렇긴 해도 섭섭하겠죠? 수녀 원장은 펄롱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섭섭하다고요? 펄롱이 물었다. 어떤 게요?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거요. 수녀 원장이 심각하게 말했지만 펄롱은 그런 말을 오래전부터 늘 들어와서 익숙했다. 펄롱은 몸을 살짝 뻗으며 신발 끝을 반들거리는 노스의 벽난로 팬더에 댔다. 저는 제 어머니 이름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랬나요? 딸이라고 섭섭할 이유가 있나요? 펄롱은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도 딸이었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도 또 원장님 식구, 제 식구들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펄롱은 수녀 원장이 기분이 상했다기보다는 접근법을 바꾸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석탄광에 있었던 여자아이가 블라우스, 카디건, 주름치마를 입고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젖었고 엉망으로 빗겨 있었다. 빨리 왔네. 펄롱이 반쯤 몸을 일으켰다. 좀 낫니? 여기 앉아라. 수녀 원장이 아이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차하고 케이크 먹으면서 몸을 데워. 수녀 원장이 기꺼운 듯 차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르고 우유와 설탕 그릇을 아이의 손에 닿는 곳으로 밀어주었다. 아이는 식탁에 어색하게 앉아서 케이크에서 과일 조각을 골라낸 다음 케이크를 뜨거운 차와 함께 삼켰지만 컵을 잘 다루기 힘든 듯
컵받침 위에 겨우 올려놓았다. 수녀 원장은 한동안 한가롭게 뉴스나 다른 사소한 이야기를 떠들다가 아이를 쳐다보았다. 이제 왜 석탄광에 들어갔는지 말해주겠니? 수녀 원장이 말했다. 그냥 말하면 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아이는 의자에 얼어붙었다. 누가 널 가뒀지? 아이의 겁에 질린 시선이 사방으로 돌아가다가 잠시 펄롱과 마주친 다음 식탁과 접시 위 빵 부스러기로 떨어졌다. 걔들이 절 숨겼어요, 원장님. 어떻게? 그냥 놀고 있었어요. 놀아? 무슨 놀이인지 말해주겠니? 그냥 놀이요, 원장님. 숨바꼭질이겠지. 네 나이에 숨바꼭질이라니. 놀이가 끝난 다음에 널 꺼내줄 생각은 안 했다니? 아이는 눈을 돌려 섬뜩한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왜 우는 거야? 그냥 실수잖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네, 원장님. 그게 뭐였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무서웠던 게지. 이제 아침 먹고 한 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수녀 원장은 내내 방 안에 동상처럼 서 있던 젊은 수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애한테 뭐 좀 만들어줄래? 부엌에 데려가서 양껏 먹게 해. 그리고 오늘은 푹 쉬게 하고. 펄롱은 젊은 수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수녀 원장이 자기가 일어서길 바란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는 여기를 뜨고 싶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기에서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벌써 밖이 점점 환해지고 있었다. 곧 첫 번째 비사종이 울릴 터였다. 펄롱은 새로 생긴 기묘한 힘에 용기를 얻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자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펄롱은 자기 앞에 앉은 여자의 옷차림을 보았다. 다림질이 잘 된 의상, 윤나게 닦인 구두. 어느새 크리스마스네요. 펄롱이 한가하게 말했다. 그러게요. 수녀 원장은 정말 침착했다. 그건 인정해야 했다. 오늘 눈 온다는 소식 들으셨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배달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한창 바빴습니다. 펄롱이 말했다. 그래서 불만이란 건 아니고요. 차 다 드셨나요? 아니면 한 잔 더 따라 드릴까요? 우리가 다 마셔버리는 게 낫겠네요. 펄롱은 고집스레 잔을 앞으로 내밀었다. 차를 따르는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펄롱 씨 선원들이 이번 주에 시내에 왔었나요? 제 선원은 아니지만요. 저 부두에 화물이 들어왔었지요. 네. 외국인들을 들이는 게 신경 쓰이지 않나 보네요. 누구나 어딘가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펄롱이 말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주님을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수녀 원장은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주머니 깊이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다.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건 크리스마스니까. 펄롱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을 내밀었다. 수녀 원장이 펄롱을 부엌까지 안내했다. 부엌에서는 젊은 수녀가 프라이팬 앞에 서서 블랙푸딩 2조각 옆에 오리알을 깨서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다. 석탄광에 있던 여자아이는 멍하게 식탁에 앉아 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펄롱은 수녀 원장이 자기가 그냥 가길 바랐다는 걸 알았지만 걸음을 멈추고 여자아이 옆에 섰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니? 펄롱이 말했다. 말만 하렴. 아이는 창문을 쳐다보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친절을 마주했을 때 그러듯이. 이름이 뭔지 알려줄래? 아이는 다시 수녀를 흘끗 보았다. 여기에서는 엔다라고 불러요. 엔다? 그건 남자 이름 아니니?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원래 이름이 뭐야? 펄롱이 말투를 누그려 물었다. 세라, 세라 레드먼드요. 세라, 우리 어머니 이름하고 같구나. 어디에서 왔니? 저희 집은 저기 클로너걸 너머에 있어요. 클로너걸이라면 킬다벤에서도 더 가야 하잖아. 펄롱이 말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레인즈 앞에 있는 수녀가 헛기침을 하며 프라이팬을 거칠게 흔들었고 펄롱은 그게 아이에게 더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낸 신호임을 알아들었다. 그래, 지금 놀란 상태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아무튼 내 이름은 빌 펄롱이고 저기 부두 근처 석탄 야적장에서 일해.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나를 불러. 일요일만 빼고 늘 거기 있으니까. 젊은 수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리알과 블랙푸딩을 접시에 담고 큰 통에서 마가린을 퍼서 토스트에 발랐다. 펄롱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현관 계단에 서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